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31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86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26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시장을 보게 되면은요. 환율 사흘 만에 1330원대로 뚝! 즉 원화가 강세였다는 거죠. 달러가 약세. 즉 달러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원화에 대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 그래서 원화가 1344원 여기였었는데 조금 더 내려와서 1330원대로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화에 대한 강세, 요 급등 나왔던 부분이 일부 찔끔 차익 실현이 나왔다. 더불어서 달러에 대한 108.74 달러의 초강세였던 부분이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그랬더니 그 반대편에 있는 위험자산 대한민국 증시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지표를 같이 봐야 이 흐름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파월 쇼크, 경기 부진, 호재 증발, 휘청이는 일본과 중국 증시인데요. 시장을 봤거든요. 니케이가 0.37, 상해가 0.78, 항생이 0.03, 강보합, 약보합, 살짝의 하락폭.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호들갑 떨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본 증시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그렇고요. 바닥에서 많이 떨어졌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그 부근에 있고요. 중국 증시도 그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항상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인 외국인 사자의 코스피 이틀 연속 상승. 자, 국내 증시는 반등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언급드리죠. 원달러 환율의 안정세, 달러 인덱스의 차익 실현. 자, 같이 움직이겠죠? 더불어서 FOMC의 기준점, 여기에는 물가와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각가지 매크로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연준의 스탠스가 정해집니다. 물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유가는 91.64달러, 고점 대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죠? 이 부분에서 현재 박스권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흐름인데요. 장 초반에 밀리면서 시작했지만 자, 계속 메꾸면서 가고 있어요. 제가 언급드렸죠. 이게 1분 봉입니다. 셀트리온의 하루의 흐름을 온전히 보여주는 밀리고 시작해서 쭉 그리고 나서 상승권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낙폭이 굉장히 컸었어요. 자, 1봉으로 봐도 확연하게 드러나죠. 낙폭이 정말 컸고 마지막에는 아래쪽으로 강한 슈팅이 나왔다. 갭을 메꿨던 부분이에요. 이제 그 갭, 떨어졌던 갭을 메꿨고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에너지 응축하고 기간 조정 거치면서 다시 상승 흐름으로 나오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실적이 앞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응축돼서 숫자를 뽑아내기 때문에 그게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반 아래 공매도가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걔네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셀트리온의 펀더멘탈의 상승을 그 증거로서 공매도 누적 잔고와 대차 잔고와 공매도 몸통 잔고 수급을 통해서 이미 계속해서 이미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낙폭이 요때에 대비해서 가장 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 부분 안에서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지 차분하게 지켜보고요. 제가 계속 언급드리죠. 정고점 돌파는 확실성의 영역이다. 그 이유는 2조를 넘어서 3조를 넘어서 5조를 넘어서 10조를 넘어서 그 영역에 가기 때문에 정고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1차 목표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이 0.53 강보합권에서 끝났는데 모건 스탠리와 메릴 린치가 남았다고 언급을 드렸죠. 모건 스탠리가 62,000주를 다시 들어왔다. 자, 기준점으로 해서 공매도 누적 잔고가 다시 줄어드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얘네와 메릴 린치만 남았는데 얘네가 다시 들어오고 있다. 나머지 JP 모건 얘네들은 잔치행위들이죠.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신한 마찬가지죠. 왔다 갔다 가격 조정을 하고 있는 무리들이고요. 모건 스탠리가 오늘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한 달 기준 한번 볼게요. 한 달 기준 6월 1일부터 보죠.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건 스탠리가 1위입니다. 바로 증권사 순위 창구 순위의 1위에 바로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순위에 등재가 되어 있다. 3위는 메릴 린치이다.
매도 1위는 키움이다. 자,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의 물량을 외국인 이쪽으로 온전히 넘어가고 있어요. 기관으로는 연기금이 담아내가고 있죠. 왜 쩐주들, 세력들, 그리고 얘네들은 담아갈까요? 앞으로 셀트리온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걸 아는 거죠. 개인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쵸? 왜? 그동안 너무 많이 시달렸거나 또는 노이즈가 너무 많다거나 지금 자금이 없다거나 미디어에서 온통 악재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그런 상황에서 미디어의 공포가 뿌려지고 지들은 손바뀜으로 모아나가면서 공매도 누적 잔고 쇼커버 계속 해나가면서 대차 잔고 줄여나가면서 계속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이시죠?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 키움 매도 1위이다. 자, 그리고 7월 달부터 한번 볼게요. 7월 1일부터 모건 스탠리 1위, 메릴 린치 3위입니다. 역시 그 부분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에 키움은 1위이다. 골드만은 떠나갔습니다. 얘는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신한도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의 흐름을 잘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 3.83 미미하죠? 3%대, 5%대, 3%대, 3%대, 5%대 11%대 한번 늘었죠? 그래서 공매도 2%대, 5%대, 4%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매도 칠 이유가 없습니다.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허수이다. 자, 그리고 거래량은 30만 주. 오늘 0.53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14%. 그러나 중요하지 않다. 얘네의 수출 실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셀트리온의 헬스케어한 공급 계약 소식도 늘어날 것이고 중요한 건 3사 합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자, 거래량은 50만 7천 주. 오늘 0.98 강보합권에서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10점이고 거래량은 10만 주. 오늘 0.77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의 대차 잔고는요. 826만 주입니다. 5천 주 늘었고요. 31일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늘 언급드리죠. 추세가 중요하다. 추세가 중요하다. 바닥권에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다가 다시 줄어들겠죠. 공매도 누적 잔고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신용잔고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기준 0.85, 0.84, 0.83, 0.80, 0.78 그 언저리에서 바닥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다. 계속되는 바닥권에서 살짝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헬스케어 또한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한 그죠? 거의 마찬가지의 흐름이다. 그리고 살짝 아주 살짝 늘어 있습니다. 1.47, 1.43, 1.38 살짝 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코스피의 수급을 좀 볼게요. 오늘 외국인이 7,453억을 들어왔어요. 자, 한 달 기준 드디어 3조 6천억을 담았다. 이 한 달 동안 코스피는 바닥에서 박박 기었지만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다. 자, 기관이 오늘 2,200억, 개인이 446억을 담았고요. 기관, 그중에 금융투자가 1,861억. 자, 금융투자가 매도의 주범이었습니다. 연기금 182억 매도했고요. 금융투자가 3,814억. 그저께죠? 얘네가 매도세가 좀 진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참 신기해요. 환율이 살짝 차익 실현이 나오니까 당연히 증시에서도 반등이 나오고 있다. 원화의 강세면 즉 바로 증시의 반등이다. 자, 이 부분 인지해 주시고요. 자, 더불어 셀트리온의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기준으로 해서 쌍끌이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나 매도폭은 크지 않다. 4,968주, 기간은 9,682주. 연기금은 오늘도 담았습니다. 크지 않지만 어제 그리고 오늘 5,400주, 5,200주를 담았고요. 한 달 기준 39만 주, 약 40만 주를 담았습니다. 금융투자가 14,000주를 매도했어요. 매도의 주범인데 하나, 둘, 셋, 넷 4거래를 연속 팔았고요. 한 달 기준 12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이 금융투자가 진정이 되고 다시 플러스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탄력이 좀 붙겠죠? 그리고 투신 2,300주. 사모펀드가 매도폭이 301억으로 어저께는 32억 들어왔는데 얘네가 매도폭이 좀 진정돼야 돼요. 한 달 기준 13,000주를 매도했는데 얘네가 매도가 아니라 플러스로 다시 들어와야 되겠죠. 셀트리온의 수급의 중심은 연계금, 기간의 중심.
외국인은 한 달 기준 48만 주, 85만 주가 5대 4, 약 90만 주가 5대 4 비율로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다. 살짝씩 수급이 엉키고 살짝씩 손바뀜이 나오지만 결국 세력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개인의 물량이 많죠. 셀트리온은 물량 간수 잘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뺏어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작업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에 대한 성장은 99.9999 거의 100에 수렴한다. 정고점 돌파는 확실하다. 이 부분을 본인이 자신이 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확신을 하신다면 잘 지켜나가면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고의 시간은 반드시 보상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누적 잔고예요. 234만 3천 주. 자, 어제 220만 주대가 아니라 잘못됐나요? 234만 9천 주에서 234만 주. 원래 이게 220한 9만 주, 230만 주대 밑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34만 주에서 234만 3천 주. 자, 결국은 다시 220만 주대, 210만 주대, 200만 주대로 들어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항암 신약 주인공 찾기, 유럽 종합학계 달굴 K바이오는 자, 첫 맨 위에 상단에 CTP16, 베그젤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유럽 종합학계 주요 참가 기업. 그래서 뭐 HLB, 제넥신, 네오이문텍, 그리고 종군탕, ABL바이오, 에어비온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가장 상단에 셀트리온이 딱 자리를 잡고 있다. 임상 3상 후 장기 추적 결과. 더불어서 이 학회 말고 바로 스텔라라의 임상 3상 데이터 발표가 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이 여기서 좋은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또한 긍정 소식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제넥신과 네오이문텍과는 많은 깊은 관련이 있는 회사예요. 네오이문텍. 자, 어쨌든 추후 시간이 된다고 하면 이 기술력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리죠. 자, 그리고 지난해 의약품 시장 25조.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이 생산 실적 우위에 있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지난해 의약품 시장 25조 첫 돌파. 생산 빅2.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이다. 식약처 2021년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 25조. 자, 전 세계 시장에 비해서 정말 약소한 규모입니다. 1600조, 1800조, 뭐 1500조 말이 많이 있거든요. 조사기관마다 다르긴 하나 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입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은 25조라는 거죠. 2년 연속 무역 흑자,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생산 수입 확대, 바이오 의약품 성장. 이 중심에 바로 셀트리온이 있는 겁니다. 국내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고 전 세계에 팔려나가는 항체, 진품병의 모습을 바로 창출해냈던 기업이 셀트리온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국 바이오약품 글로벌 0.6%. 정말 미미하죠? 요 미미한 비중을 셀트리온이 파이를 몇 프로까지 늘릴까요?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에 서정진 회장이 언급을 했죠? 대한민국에 삼성전자처럼 누구나 각 대장군, 산업 섹터의 대장군이 있는 것처럼 제약 바이오에도 세계적인 그런 의학 제약 바이오 회사가 바로 만들어내는 그 꿈을 바로 우리 셀트리온의 임직원들과 주주와 함께 다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죠. 요 의약품 시장 규모를 파일을 커나가는 그 핵심의 중심에 셀트리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 시가총액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본인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매년 10% 고속 성장으로 잠재력은 높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바이오약품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면역세포 치료제, 차세대 백신,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성장세가 눈에 뜬다는 이야기다. 자, 여기에 이 부분에 셀트리온이 바로 중심에 있죠. 한국바이오약품협회 협회장이에요. 박정태 부회장. 한국바이오약품협회 박정태 부회장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약품의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르다.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한 언급은 자세히 없지만 전체 약품 중 바이오약품의 비중은 2012년 19에서 30, 2026년 37%로 전망된다. 글로벌 100대 의약품 중 바이오약품 매출액 비중도 2020년 52%에서 57%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바이오약품 시장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0.6%로 미미하다. 국내 신약가말은 최근에서야
바이오 의약품에 집중하기 시작했으므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글로벌 의약품 매출 1위. 자, 여기에 바로 바이오 의약품 매출 1위에 바로 화이자의 백신이에요. 이거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중요한 건 여기 나옵니다. 에피의 휴미라 2위예요. 압도적인 1위였죠. 자, 그리고 여기 키트루다. 키트루다가 나오고 있죠. 우리 셀트리온이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면역 항암제. 2025년 이후 2027년도 8년도 기준점으로 면역 항암제를 이미 옵디보와 키트루다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텔라라. 그쵸? 여기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브리스톨 마이스큐브에 여기 옵디보가 나오죠. 그쵸? 차세대 가장 큰 휴미라를 제끼는 그런 시장 규모가 되는 거의 확실성의 영역에 있어요. 항암제 시장은 자가면역 질환 시장을 더 크게 뛰어넘는다. 2025년 기준 자가면역 질환 시장 200조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죠. 항암제 시장은 이 시장 규모를 더 뛰어넘는다. 과연 셀트리온이 과연 자가면역 질환과 항암제에서 과연 파이를 몇 프로나 갖고 올까요? 자, 이제 2조라는 거죠. 4조를 넘어서 10조를 넘어서 영업이익만 갖고도 큰 그림에서 10조를 목표로 한다. 그렇기에 그날까지 2018리처럼 2028년까지 그날까지라는 닉네임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성장은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의 중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심장에 바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바이오 약품의 심장에 셀트리온이 핵심에 있다.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호주 PBS 등재 권고. 조네디 조다님의 블로그에 지난 7월 있었던 호주 의약품 급여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유플라이마 40ml, 0.4ml 프리필드 신들시와 프리필드 펜 제형을 의약품 급여제도 PBS에 등재할 것을 권고했다고 하네요. 호주에선 유플라이마가 PBS에 등재되는 첫 휴미라 고농도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될 텐데요. 처방 확대를 기대해 봅니다. 퍼스트 무버로 호주에서 출격한다는 소식이에요. 유플라이마가 고농도로서. 자, 그래서 여기 근거 자료를 남겨주셨고요. 여기 나오시면 쭉 보면 새로운 추천, 아달루비맙 바이오시밀러 등재 공고,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0.4ml 프리필드 실린지. 그래서 유플라이마의 승인을 권고했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 자료를 남겨주셨던 부분이고요. 자,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국보급 신약이고요. 유플라이마가 이제 힘을 좀 써줘야 되겠죠? 에너지가 응축돼서 얘가 셀트리온 실적에, 헬스케어 실적의 막대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앞으로 셀트리온 먹거리에 당분간 더불어 큰 그림에서 폭발적인 숫자의 실적을 기대해 봅니다. 유럽 매출 4분기부터 급등. 인생이 흐른다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럽 직판 전 제품으로 확대한다. 유럽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점유율 1위. 유럽 바이오시밀러 점유율 1위이다. 2021년 직판 매출 561억. 2022년 1분기 직판 매출 486억. 자, 보이시죠? 자,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 2021년 전체 직판 매출이 561억인데 1분기 만에 단 3개월 만에 486억을 찍었어요. 직판 매출의 80%를 이미 1분기 만에 3개월 만에 찍어버렸다는 겁니다. 연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직판의 숫자가 증가하겠죠. 직판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거는요. 수익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즉 숫자가 증가한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급증으로 나타난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크죠? 숫자, 즉 시가총액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주가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걔가 주인이 가면 걔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테바 및 유통사 유럽 매출이 3분기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출이 됩니다. 절대 가볍지 않은 매출 상승. 유럽 매출 1조 이상 추정.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럽 매출 1,506억. 유통사 제외. 2021년 유럽 직판 매출 561억. 자,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매출이 나온다. 9천억 정도 추가적으로 매출이 나온다. 그리고 2022년 2분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럽 매출 1,505억. 그래서 1,505억 곱하기 4를 하면 6천억 플러스 유통사 매출 포함 1조 이상의 유럽 매출이 지금 예상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확하게 수치를 잡을 수 없지만 수천억 이상 유통사 매출이 추가되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자,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충분히 실적이 기대가 될 만한 부분이다. 셀트리온 특성상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은 더 좋아지는 추세에 있죠. 자, 그래서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큰 그림에서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 좋아진다. 2023년은 정말 셀트리온의 메간토급 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품이 이 기준점으로 해서 플러스 10개가, 블록버스터가 10개가 장착이 돼요. 플러스 알파가. 그렇기 때문에 무척 미래가 밝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2022년 2분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 램시마 2232억, 트룩시마 1557억, 허주마 571억, 램시마 SC 519억, 케미칼 의약품 매출 208억, 기타 104억인데 지역별 매출을 보게 되면 북미 2284억, 유럽 1505억, 남미 623억, 아시아 727억입니다. 여기에서 독일, 영국이 점유율을 급등을 하였어요. 독일 48%, 영국 53%, 램시마와 램시마 SC의 시너지 효과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 중 실적 상승, 펀더멘탈 탄단, 이런 기업은 반드시 대대 상승, 정고점 돌파합니다. 증시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음. 과거의 학습 효과를 확인하세요. 시기의 문제지 언제나 증시는 정직하게 증명했습니다. 하루하루 주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과 판단을 믿으세요. 항상 언급드리지만 시가총액은,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눈에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실적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업은요, 주가가 있다고 한다면 보통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보통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시적으로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가가 반드시 실적에 따라 올라서 갑니다. 이게 진리예요. 주가와 실적은 큰 그림에서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셀트리온에 투자하고 있는 바로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